오늘은 약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손을 통해서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를 좀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6번째 영상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선 5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자, 이번 시간은 손등의 후박으로 폐를 본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등 봐보세요. 손등이 여러분 말라있나요? 좀 어떤가요? 말라있어요? 촉촉해요? 이것도 역시 유치원에 있는 애들 손등과 노인정에 있는 사람들의 손등을 여러분 상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유치원 애들의 손등은 조금 그리고 저기 뭐죠? 노인정에 있는 분들은 거칠고 말라있고. 여러분 손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긴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등에는 근육이 없어요. 그럼 눌러보세요. 근육 있나요? 바로 뼈가 만져지지 않아요? 근육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손바닥은 근육이 있지만. 그래서 손등에서는 근육의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손등에서는 피부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피하 지방이 어떤지 피부의 상태를 보는 건데, 자, 한방에서는요 손등의 후박으로 손등이 두텁냐 두텁지 않느냐 말라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폐의 상태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방에서는 폐를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폐는 기를 주관한다.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 폐가 약하면 숨가쁨이 나타나고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손등이 말라있는 사람들은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숨참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노인정에 있는 사람과 아이들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노인정에 있는 분들은 조금 걸으면 숨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죠. 아이들은요. 100m 달리기를 10번 해도 숨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손등이 말라있는 사람들은 역시 기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피로하다는 뜻이에요. 자, 폐는 피모를 주한다는 것도 또 한방적인 개념이죠. 폐가 약하면 피부가 건조하고 탈모의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손등이 좀 말라있는 사람들은 피부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 피부가 건조하다. 또는 탈모의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역시 똑같은 비교인데 유치원 애들과 노인정에 있는 사람들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피부가 건조한지 촉촉한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손등이 말라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폐가 좀 안 좋은 사람으로 판단을 했다면 어떤 약초가 필요할까? 딱 하나만 꼽아라 하면 어떤 약초죠? 맹문동. 여러분 맹문동 아세요? 네.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많이 있죠, 맹문동이? 화단에 많이 있고, 마당에 많이 있어요? 마당에는 잔디가 있어야죠. 예.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혼나요. 자, 화단에도 있고 뭐 정원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맹문동의 뿌리가 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농가에서 맹문동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거? 네. 주로 많이 짓는 지자체가 어디죠? 밀양과 청양군입니다. 이 두 지자체에서 맹문동 농사를 많이 짓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뜻은 수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수요를 하고 있을까요? 많이 쓰고 있을까요? 물론 일단 전문가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정말 저를 비롯해서 저는 맹문동을 상당히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손등이 말라 있으면은 폐의 기능이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폐의 기능이 약하다는 뜻은 기운이 약해졌다는 뜻이고 피부가 건조해졌다는 뜻이에요. 피부만 건조해지나요? 기관지도 건조해지고, 그러면 기침이 나오고 장기침이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증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기운이 없고 피부가 건조하고 기관지가 건조하다. 자, 이런 분들한테
딱 하나의 약초를 골라라 하면은 맹문동이라고 했는데 이 맹문동이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한테는 정말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저는 강의를 할 때 맹문동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맹문동은 부작용이라 해봤자 약간 소화불량이나 설사 정도예요. 많이 드셨을 경우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죠? 줄이면 돼요. 겁먹을 거 전혀 없어요. 이게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그냥 줄이면 돼요. 그 체질의학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맹문동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체질이 맞고 안 맞고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적합한 약이 아니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도움이 됩니다. 자, 맹문동을 그래서 진하게 달여가지고 그 진하게 달인 맹문동 맛이 어때요? 그 물이? 달달해요. 그래서 음료수로 먹어도 되고요. 그 물을 달인 물을 가지고 밥을 해도 되고 국을 끓여도 되고 삼계탕을 해도 되고 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장기간 드시면 일단은 폐가 좋아지고요. 기운이 나고요. 또 피부도 반들반들해지고. 맹문동이 들어간 대표적인 약이 있어요. 처방이. 생맥산이에요. 저는 여기다 지금 청서익기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생맥산이에요. 왜냐하면 맹문동이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간 약이 생맥산이에요. 생맥산이 들어간 약이 딱 세 가지죠. 맹문동, 인삼, 오미자. 근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맹문동이 2, 인삼이 1, 오미자가 1이에요. 이렇게 맹문동이 그러면은 2대 1대 1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에서는 맹문동이 차지는 비율이 50%예요. 어느 처방을 다 뒤져봐도 맹문동이 50% 들어간 처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문동이 가장 뚜렷하게 그 약효를 나타내는 약이 처방이 생맥산인 거죠. 근데 생맥산 언제 먹죠? 여러분이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생맥산을 여름에만 쓴다 하는 거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생맥산은 맹문동의 약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처방이잖아요. 그럼 맹문동이 어떤 사람한테 적합하냐? 말라있는 사람이에요. 피부가 말랐건 기관지가 건조하건. 그런 사람들은 여름에만 피부가 마르나요? 아니요. 사계절 다. 맹문동에 들어간 약이 오미자, 인삼이기 때문에 여름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미자 때문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미자는 기침약이기도 합니다. 기침을 먹게 하는 약이에요. 기침이 여름에만 나오나요? 인삼은 기운을 더해주는 약이에요. 기운이 여름에만 없는 거 아니죠? 그래서 생맥산은 꼭 여름에만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계절 관계없이 사실 생맥산 드셔도 돼요. 여기 제가 오늘 처방으로 청서익기탕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이건 너무 생소하죠? 이것도 여름에 쓰는 약이긴 해요. 그런데 생맥산과 더불어서 기운이 없고 또 몸이 말라있고 이런 사람에게 아주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생맥산 또는 청서익기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손등이 말라있으면 일단은 폐기능이 약하다예요. 폐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기운이 없다예요. 그런 사람들은 피부가 건조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탈모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약초가 뭐다? 그리고 쓸 수 있는 처방이 뭐다? 아니, 생맥산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생맥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너무 저도 아쉽고요. 여러분도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제가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